네, 첫 번째 사연부터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저 코롱요. 코오롱 갖고 계세요. 예, 네네. 매수가와 비중도 같이 알려주세요, 예, 시청자님. 예. 저 31,100원에요. 네, 한 20% 정도 됩니다. 31,100원에 20%요. 예, 예, 예. 시청자님 혹시 언제쯤 들어가신 건가요? 7일 말에 들어갔는데. 네, 그날 아침에 일찍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그냥 뭐 놓쳐가지고 그냥 높게 매수했습니다. 아, 매수 시기를 놓치셔서 높게 아니요. 매수하셨다고요? 동시효과 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네. 좀 전투사 관리자하고 좀 그게 생겨갖고, 조금 상승해 보자 해가지고, 너무 올라가지고, 그때 샀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예, 시청자님 예. 말씀대로 조금 높은 가격대신 것 같긴 해요. 예. 어떤 부분이 그렇다면 지금 가장 걱정이 되시나요? 예. 사실, 조금 높이 사도 별 걱정을 안 했거든요, 처음에는. 네. 그런 게 장애에 제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배당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높이 보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좀 어제 너무 빠지고 했어. 걱정도 오늘. 되시고 하셔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했습니다. 네네. 배당 수혜도 좀 기대하고 들어가셨는데 그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고 지금 주가도 조금 걱정이 되셔서요. 네.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시청자님 저희 전략 살펴드리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네네. 네. 오늘 종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오롱입니다. 시청자님 31,100원대 들어가셨는데요. 오늘 종가가요. 29,850원입니다. 지금 4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고요. 0.17% 하락했네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전문가님, 네. 오늘 코오롱 여쭤볼 텐데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정말 조금 높은 가격대가 아닐까 싶거든요. 배당을 보고 들어가셨다고 하시네요. 네. 먼저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 들어가신 것 같긴 한데요. 사업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배당 부분은 좀 자세히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뭐 평균, 연평균 얼마나 주는지는. 근데 어쨌든 뭐 그 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그런 업체니까 뭐 배당. 뭐 이제 올해 뭐 더 늘어날지는 뭐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배당 투자 관련해서 뭐 접근하셨다고 하면 뭐 나쁘진 않고요. 코오롱이라는 회사 자체로도 지금 최근에 뭐 주종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40억 넘는 영업이익이 보이면서 작년도 1분기에 이제 40억 기록했거든요. 거기 대비 한 6배 정도 대폭 신장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 보여줬습니다. 일단 뭐 여기에 플러스 이제 앞으로 실적도 좋아져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코오롱의 이제 뭐 자회사 쪽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실려 있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도 뭐 괜찮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나 뭐 싶고, 뭐 또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뭐 자회사 중에서 또 이제 관절염 치료제, 신약에 대한 뭐 기대치도 뭐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뭐 실적과 더불어서 어떤 뭐 자회사의 흑자 전환이라든가 혹은 재무 상태 개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 이런 기대로 이제 주가 상승은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매수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최근에 뭐 증시 조정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왔죠. 올라온 데 따른 뭐 차익 매물 정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표를 보시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1분기 때 한 뭐 1전 좀 못 미치게 뭐 냈고 영업이익이 241억 원 기록했습니다. 작년도 전체적으로 769억의 영업이익을 뭐 기록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1분기 때 뭐 좀 작았죠. 뭐 1분기 때 뭐 대폭 신장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서 나머지 분기 동안에 작년도와 비슷한 정도의 수준만 낸다 하더라도 뭐 충분히 올해 뭐 실적 성장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자회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뭐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요. 코오롱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뭐 전체적인 올해 뭐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주가의 추가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3천억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현재 가격대는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충분히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서 판단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코오롱 생명과학 또 사실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한 실적 호조 이런 부분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슈 측면에서 또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꾸준히 2011년이었던가요? 전문가님 예전부터 그 듀폰과의 소송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확실히 좀 깔끔해진 건가요? 그렇죠. 몇 년 전에, 그때가 2011년이었나요? 어쨌든, 듀폰과 소송에서 이제 패소하면서 1조 원대, 벌금 맞았다 얘기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 4월 달에, 항소심에서 승소를 하면서 어떤 벌금 부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근에, 주가 바닥권에서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갔던 요인이 됐던 부분들이고 사실 그동안에 주가를 짓누렸던 악재 요인이 해소했고 그다음에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그리고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코오롱에 대한 주가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슈에 제가 화면에 나오는 거는 글쎄요 제가 원고를 작성했는데 이 지난주에 좀 나온 것 같아요. 예,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어쨌든 코오롱 같은 경우는 이런 듀폰의 항소심 승소와 더불어서 코오롱 인더스트리죠. 그에 따른 어떤 비용 절감 효과 그리고 여러 자회사들의 성장에 대한 기대와 흑자 전환 기대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 흐름들을 상승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수급적인 측면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좀 전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이 7월 17일부터 내용을 제가 이제 발췌해 왔는데 실제로는 그 전부터는 이 기간의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기관들은 매도도 보이고 매수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매도한 날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기관이 매도하면 또 이거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면 기관들이 매수하고 요 반대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급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이제 수급에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코오롱의 어떤 하반기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주가 추가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측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 적으로도 봤을 때요, 전문가님. 꾸준히 좀 번갈아 가면서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은 좀 긍정적인 게 아닐까 싶거든요. 시청자님께서 주가 흐름도 좀 많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31,000원에 들어가셨지만 추가 하락에 대해 염두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주가라는 것이 단기적인 흐름 본다라면은 그건 귀신도 모르죠. 뺀다라면 언제든지 뺐다가 또 이제 올릴 때 이제 강력하게 이제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건데 주가가 조정이 나와서 심하게 빠진다라면 코오롱도 단기 조정이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 만약 뺀다 하더라도 코오롱은 또 이제 발빠르게 이제 되돌림의 흐름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주가 정배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 21일 이평선을 잠깐 깼다가 오후장에 좀 되돌리면서 21선 지키면서 마감했는데 사실 지금 자리 22평선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먼저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요. 자, 어저께 이제 조정 들어왔고, 오늘 장주에 밑꼬리 달면서 21평선 깼다가 밑꼬리 쭉 달리면서 21평선 올려놓으면서 마감했습니다. 이거 지지를 바탕으로 내일장 반등 들어온다, 온다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큰 관계는 없겠다라고 봅니다. 21평선이 지금 45도 각도로 가파르게 이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45도 각도로 우상향으로 가파르게 이제 올라오는 그런 이평선이라 한다면 이것이 시장 변동이라든가 혹은 일시적인 악재로 잠깐 깬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언제든지 20일 이평선 이하에서 하락만 멈추면 언제든지 발빠르게 되돌리는 그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전체 만약에 내일장 추가 하락이 나서 20일 이평선을 깬다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추세를 본다라면 최근에 이제 어쨌든 우상향 패턴들은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서 오늘 한번 찍었던 저가가 단기 속도를 냈다가 한번 지지받을 저점 근방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진행된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다음 조정이 들어왔을 때 한 28,000원대 정도인 것 같습니다. 28,000원대 한 중후반 그 정도를 21평선 깬다 하더라도 이 라인을 이탈시키는 조정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은 추세상 이상이 없다. 그대로 홀딩 유지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고 29,000원을 살짝 깨는 조정 정도로 한다라면은 그 정도로 마무리 짓는
조정이라 한다 그러면 21평선 깬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강한 상승을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 자리 아마 내일 정도 다음 주 정도는 29,000원 정도로 좀 올라올 것 같은데 그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음 마디 아마 27,000원에서 지지력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27,000원 정도까지 후퇴한다 그러면은 다시 반등 들어오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반등의 강도는 좀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28,000원대 중반에서 29,000원 정도 이 자리에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조정의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28,000원대를 이탈시키지 않는 뭐 조정이라 한다면 겁낼 건 없고요. 네, 이 종목은 그대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도가 노출되면서 좀 숨고르기 조정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8,000원을 이탈하면 27,000원 전후까지 한번 조정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28,000원대로 내려온다라면 일부 정도 비중 조절을 해주시고 그 가격을 깨지 않는다면 굳이 손절 대응하지 마시고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직전 고점 33,000원대까지 보유한 전략이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네. 네, 반등치 33,000원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좀 매도를 고려해 보시겠어요? 전 조금 높이 35,000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35,000원까지요? 예, 한 번 더 저는 제가 짧게 여쭤볼게요. 이재우 전문가님, 시청자님께서는 35,000원을 예상을 하셨는데요. 기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가능할까요? 제가 한번 기술적 측면으로 33,000원 고가였으니까 그 정도로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코오롱의 어떤 뭐 자산 가치가 지금 현재 9천억 정도 됩니다. 지금 총 3천억대 종목이니까 9천억대인데 여러 가지 이제 뭐 할인율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대 약 한 3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는 제가 봤다만 20% 정도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3만 5, 6천 원 정도까지는 고가를 뚫어낸다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렇게 보는 거고, 3만 3천 원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던 부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거래를 대량 거래 실으면서 강한 돌파가 아니라고 한다면 3만 2, 3천 원 정도 걸렸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반등 줬다가 이런 박스권 등락을 거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3만 3천 원대를 제시해드린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참고가 충분히 되셨을 것 같아요.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가져가시는 종목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수익 많이 내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네네. 코오롱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 전략도 같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우 전문가 보유 의견입니다. 기술적 반등치 33,000원으로 제시됐고요. 손절가 28,000원입니다. 장대진 부장 역시 보유 의견,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 27,000원 제시됐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게시판 사연입니다. 이번에 문자 참여 5995님께서 아미코젠 사셨습니다. 8만 원에 들어가셨고요. 20% 갖고 계십니다. 무상증자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무상증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네, 사연 감사합니다. 자, 부장님. 예. 무상증자 발표됐고요. 또 바이오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시장이 눈여겨보더라고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뭐 이 회사가 효소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뭐 효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성장성이 뛰어나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움직이는 거는 아무래도 무상증자와 관련해서 뭐 이슈가 돼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무상증자를 발표했을 때 주가가 세게 움직이면은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까지 좀 갈 수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 이슈는 무상증자와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요. 무상증자와 관련해서 매매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8월 25일이 신주 배정일입니다.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갈지 모르겠지만은 위쪽으로 매물이 없는 상태고요. 8월 25일이 배정 기준이니까는 22일까지 아마도 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형태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가지고 계시면서 아마도 이제 그 권리락을 하면서 이 주가가 이제 그 1대1이니까는 그 주가 자체는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권리락 한 이후에 다시 주가가 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한 2, 3일 정도 뒤에 본주를 파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주는 또 이제 무상증자 받은 신주는 9월 26일 상장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9월 26일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이 물량 부담 때문에 또 주가는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먼저 이제 그 구주를 팔았으니까는 그걸 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많이 내렸을 때 뭐 9월 26일까지는 매물량 부담 때문에 내렸을 때 다시 한 번 더 그 주식을 사서
그 다음 이후에는 이제 물량 부담 끝나고 나면 다시 주가가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따로 뭐 제가 제시를 안 해드리겠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무선전자와 관련해서는 신주 배정일 근처까지가 보통 이제 이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다가 신주 배정 권리락 이후에 하루 이틀 정도 들어오다가 그때가 보통 이제 꼭지를 치고요. 그 이후에 신주가 상장되는 날이 또 저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좀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상증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시청자님, 날짜와 함께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런 부분 생각해 보셔서 좀 전략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미코젠을 살펴드렸고요. 다음은 시청자님 지금 전화 주셨다고 합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기, KG 이니시스요. 네, KG 이니시스 갖고 계신데요. 얼마에 들어가셨나요? 15,300원요. 15,300원. 비중은요, 시청자님? 15,300원요. 네. 어느 정도 담고 계세요? 지금 20%요. 20%요? 예. 시청자님 꽤 좀 들고 계셨던 거 맞으세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오래, 네. 네, 뭐, 비싸게, 요새 보고 내가 비싸게 샀다. 깜짝 놀랐어요. 나 직장 다니느라고 몰라가지고. 체크를 못 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전자결제주가 최근에 많이 시끄러웠었는데 다 체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저희가 살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까지 들고 가시나요? 네, 내가 조금 기간이 걸려도 네. 가지고 있어야지요, 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건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고마워요. 네, 두 분 중에 어느 분께 좀 진단을 들어볼까요? 이재우 전문가님 나오셨어요? 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TV, 내가 가끔 직장 다니느라고 잘 못 보는데, 네. 전문가님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일하셔야지. 네. 예. 열심히 일도 하시고, 예. 근데 주가가 빠지니까 기운은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래, 난 직장 다니느라고 이거 사놓고, 네. 전자 결제 관련주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많이 간다 그래가지고. 예. 샀더랬는데, 오늘 600원 이제 올랐다고 이제 TV 나오는데, 네. 나 오늘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래, 뭐 오늘은 반등이었고요. 네, 어쨌든 지난주인가요? 한번 이제 카카오가 이제 신용카드와 연계해서 이 소액결제 시장 진출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렇다면 전자결제 업체들은 악재죠. 아무래도 카카오랑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뭐 대거 다 한가 들어갔습니다.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추가 급락 나왔다가 예. 살짝 반등 들어오고. 근데 일단 직장 다니시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흐름들을 맨날 보시면서 단기 대응 하시는 못 하실 거고. 그래요. 어쨌든 이게 이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 이걸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뭐 기다려야죠 하셨다시피 일단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손실도 예. 크시고 어쨌든 카카오가 진출하는 것은 분명한 악재입니다. 예. 그러니 주가에 이제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니시스도 그렇고 모빌리언스도 그렇고 뭐 사이버 결제도 그렇고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3천억 이하로 내려온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전자결제주가 이 전자결제 시장 확대로 인한 뭐 기대감이 뉴스는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수년 전부터 반영이 돼서 주가에는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고, 뭐 그러고 나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부의 정책도 나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되는 조정입니다. 여전히 지금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이런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소액 결제 금액이 25만 원에서 하반기인가요? 하반기는 또 상향 쪽으로 한도를 상향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을 좀 펼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경쟁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최근의 주가 급락은 좀 과도하지 않았겠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장에서는 어쨌든 좀 단기약재가 있는 종목군들은 많이 빠졌어도 더 빼버리고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더 빠진다 하더라도 반등 나온다 해서 파세요라고 해도 파시지 못할 거니까 일단 더 빠진다 하더라도 기다리세요. 예,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궁극적인 바닥을 찍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아마 흔들면은 더 한두 차례 더 추가적인 공포스러운 하락 국면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건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아마 이제 뭐 찬바람 부는 가을께쯤에 한번 반등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고 좀 전에 이제 어쨌든 결제 한도를 늘린다라고 하면은 경쟁이라 하더라도 캐파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요. 지금 2,000억대까지 시가총액이 빠진 그런 상황이란다 그러면은 추가 더 변동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반기엔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 반등의 이제 목표치는 시가총액 제가 봤던 인시스 기준으로 3,000억대 중반에서 뭐 높으면 4,000억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럼 시청자님 매수 가격 15,000원, 16,000원 이 정도를 한번 올 연말까지 목표가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질문을 주시던가 아마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시청자님 좀 이제 뭐 수익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정도에서 한번 만족한다라고 하고 목표가 15,000원 정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예. 반등치 15,000원 제시되고 있으니까요. 일하느라 바쁘시겠지만 이번에도 체크 잘 하셔가지고 매도 타이밍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건강하세요. 예. KG 이니시스 살펴봤습니다. 저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죠.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요. 소영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캐스텍 코리아가 고민입니다. 1,200원에 지금 평균 매수 단가고요. 100%입니다. 자꾸 물타다 보니 100% 비중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요? 손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좀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부장님 어떤 전략 주시겠나요? 그러게 지금 이제 주가의 어떤 차트상 보니까는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기간 매물 그리고 수급이 꼬여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실적 측면이라든지 시가총액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거든요. 대신에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이 수급이 꼬였다는 거하고요. 향후에 이런 수급이 이제 좀 돌아오려고 하면은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강하게 좀 나와야 됩니다. 물론 이 회사가 이제 터보 차저 부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배기량을 낮추면서 이 터보 차저를 달면서 이제 출력을 높여가지고 지금 이제 정부 규제를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터보 차저에 대한 부품들은 성장성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신에 당장에 이제 그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면 좀 꼬여 있다는 거죠. 이 차트상을 보시더라도 뭐 저도 이 종목을 접근했었고요. 접근했다가 10,000원의 어떤 손절가를 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10,000원 선은 굉장히 중요했던 선인 것 같습니다. 상장 이후에 거래가 많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10,000원 선이 깨지고 난 이후에 주가가 흘러내렸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반등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다만 이번에 이 주가가 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 안 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흐름만 본다고 하면은 현재의 흐름들은 좀 주가가 멈추려고 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요 밑쪽에 있는 가격, 지금 이제 8,300원 정도를 손절가를 잡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8,300원 깨지면은 밀량을 일단은 좀 줄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반등을 하면은 10,000원 선이 또 이제 최대 또 매물 구간이겠죠. 그래서 10,000원을 목표가로 해가지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등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10,000원 목표치로 제시되고 있고요. 8,300원이 깨질 경우에는 이제 매도로 비중 축소가 아니라 매도로 얘기를 하신 건가요? 네, 매도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영님 전략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캐스텍 코리아 전략을 좀 살펴드렸습니다. 저희는 종목 진단 2부로 돌아올게요.